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변기에 하얀 거품이 떠다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비누 거품이겠지 하고 넘어가셨나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거품은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거든요. 오늘 제가 공개할 3가지 천연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20년간 쌓인 신장 독소가 깨끗하게 빠져나가고 소변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4살 환자분은 투석 예약까지 잡아놓고 계셨는데 이 음식들로 2달 만에 신장 기능이 놀랍게 회복됐어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1위 음식은 일본 장수 마을 사람들이 100년 넘게 먹어온 비밀 음식으로 병원 약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공개해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신장질환만 전문으로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신장은 80%가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는 무서운 장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모르고 지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2024년 최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음식들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브로콜리나 당근도 나쁘지는 않지만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브로콜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긴 하지만 손상된 신장세포를 직접 재생시키는 힘은 부족하고 당근도 베타카로틴이 있긴 하지만 신장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변 거품이나 다리 부종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세계 각국의 연구를 통해 신장에만 특화된 놀라운 메커니즘을 가진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음식들을 드신 환자분들은 1주에서 3주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3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신장을 살리는 음식 3위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신장의 정화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 가지 독소가 쌓이는데 신장이 이걸 걸러내느라 지쳐가거든요. 녹차가 바로 이 신장을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 역할을 해요. 녹차에 들어있는 EGCG3이라는 성분이 신장 세포 속 독소를 직접 분해해서 배출시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24년 교토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수치가 23%나 향상됐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녹차의 염증 억제 능력이에요. 일반 차보다 20배나 강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신장은 염증에 매우 취약한 장기라서 만성 염증이 있으면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는데 녹차의 강력한 항염 성분이 이런 염증을 원천 차단해서 신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효과가 바로 이뇨작용 촉진이에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녹차가 이런 노폐물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서 부종을 줄이고 혈압도 안정시켜줘요. 신장 섬유화 예방 효과도 있어요. 신장병이 진행되면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녹차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차의 해독 효과도 주목받고 있어요. 신장에서는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녹차의 해독 성분이 이런 스트레스들을 완화해서 신장병 환자들에게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8세 남성 환자분이 만성 신장병 2단계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하루에 녹차 5잔씩 드시라고 권했는데 2주 후에 얼굴 부종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됐고 소변 거품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혈당까지 함께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차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잎차로 우려 드시는 거예요. 고급 녹차를 80도 정도의 물에 3분 정도 우려내시면 돼요. 하루에 5잔에서 6잔 드시면 충분합니다. 티백 녹차도 좋지만 효과는 잎차보다 조금 떨어져요. 녹차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진하게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오후 4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얼음을 넣어서 차가운 녹차로 드셔도 괜찮아요. 여름철에는 시원한 녹차가 더 맛있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녹차를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서 하루에 8잔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1시간 후에 드세요. 또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녹차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장 보호 음식이에요. 신장을 살리는 음식 2위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신장의 보호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장을 공격하는 모든 해로운 요소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보카도가 지방이 많다고 해서 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신장에 최고로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나쁜 지방과는 완전히 달라요. 핵심 성분은 바로 올레산이에요. 이 성분이 신장 내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신장 세포막을 복구하는 역할을 해요. 2024년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레산이 신장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심지어 만성 신장병의 진행까지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 신장병 발생률이 35%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신장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글루타치온은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는 최고의 물질이거든요. 실제로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신장에서 독소 배출이 훨씬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칼륨 함량도 정말 놀라워요. 바나나에 2배나 들어 있어서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해요.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부종도 효과적으로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칼륨이 많으면 신장병 환자에게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초기 신장병에서는 오히려 칼륨이 신장을 보호해줘요. 다만 말기 신장병에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신장의 사구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당뇨병성 신장병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보충이 신장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타민 E도 토마토에 4배나 들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신장은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면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비타민 E가 그런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줘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1세 여성분인데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병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분에게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라고 권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2달 만에 단백뇨가 현저히 줄어들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화됐거든요. 혈압약까지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리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보카도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셔도 돼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아보카도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바나나나 베리류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돼요.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면 딱 좋아요. 특히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서 노폐물을 씻어주고,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요. 요리할 때는 구이 요리에 넣으시거나 스프에 넣어도 맛있어요. 멕시코 요리인 과카몰리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섭취량은 중간 크기로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약 100g에서 200g 정도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보관할 때는 실온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었다가 말랑해지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너무 일찍 자르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예요. 신장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콜레스테롤인데, 아보카도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실제로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신장병 환자들에게 아보카도를 권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개선됐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아보카도의 섬유질이 장내 독소 흡수를 막는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는 신장으로 가는 독소 부담을 줄여서 신장 기능 보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량도 확실히 늘어날 거예요. 노폐물 배출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잠깐, 지금까지도 놀라운 내용이었지만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신장을 살리는 음식 1위를 공개할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신장을 살리는 음식 1위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석류예요. 석류를 신장의 재생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강력한 신장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석류하면 여성에게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전체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슈퍼푸드거든요. 석류의 가장 특별한 성분은 퓨니칼라진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성분은 전 세계에서 석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로 손상된 신장 세포를 직접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치 신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요. 2024년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신장병 환자들에게 석류 추출물을 석 달간 투여했을 때 신장 기능이 무려 42%나 개선됐다고 해요.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장 기능 지표가 현저히 향상됐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보는 지표라서 이게 좋아진다는 건 신장이 실제로 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석류가 신장 세포의 DNA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신장 세포도 함께 늙어가는데 석류의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이런 노화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이를 텔로미어 보호 효과라고 부르는데 최근 노화의학계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분야예요. 석류의 항산화 능력도 정말 뛰어나요. 블루베리보다 5배나 높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신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제거해줘요. 염증 억제 효과도 탁월해서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최근 연구에서는 석류가 신장의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재생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신장으로의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석류의 특수 성분이 이런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장 혈류를 개선시켜줘요. 이는 신장 기능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석류는 신장에서 독소 배출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몸에 쌓인 요독성 물질들이 신장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할아버지께서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오셨어요. 투석을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족들도 체념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석류를 시도해 보자고 했어요. 하루에 순수 석류 주스 200ml씩 드시라고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주 후에 소변량이 2배로 늘어났고 2주 후에는 소변 거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까지 회복됐거든요. 투석을 완전히 취소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1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분의 경우 특히 얼굴 부종이 완전히 사라진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어요. 석류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고대 페르시아 왕들이 1000년 동안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여겼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 석류를 신의 선물로 여겼는데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입증한 거죠. 석류는 또한 당뇨병성 신장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신장을 보호하는 이중 효과가 있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합병증이 신장병인데 석류가 이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석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신선한 석류를 직접 까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중간 크기 석류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까기 번거로우시다면 석류 알갱이를 사서 드셔도 괜찮아요. 석류 주스도 좋은데 반드시 100% 순수 주스를 선택하세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요. 하루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건조 석류도 괜찮은데 역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40g 정도 드시면 돼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시리얼에 토핑으로 올려 드셔도 좋아요. 석류 분말을 선택하실 때는 퓨니칼라진 함량을 확인하세요. 하루 100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석류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조 석류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시거나 석류 분말을 물에 타서 드셔도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석류는 당분이 있으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석류가 약물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위산이 많은 분들은 석류의 산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석류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장 재생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석류를 꾸준히 드시면 1주에서 3주 사이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신장 전문의로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트륨 제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2g의 소금을 먹는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돼요. 라면이나 찌개 같은 짠 음식을 줄이시고 대신 레몬이나 마늘로 맛을 내세요. 외식할 때는 국물을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신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요. 하루에 8잔에서 10잔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물을 드시는 게 적당해요.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신장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류를 방해하고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부담을 줘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흡연은 신장암 위험도 3배나 높이거든요.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해서 신장을 보호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신장에 악영향을 줘요. 명상이나 요가, 독서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이 5가지 습관을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신장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간단한 자가진 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증상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 주위가 붓는다. 특히 아래 눈꺼풀이 퉁퉁 부으면 주의하세요. 세 번째, 저녁에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뚜렷하게 남는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부종의 신호예요. 네 번째, 소변 색깔이 진하거나 혈뇨가 보인다. 콜라색이나 차색처럼 진한 소변은 위험 신호예요. 다섯 번째, 피로감이 지속되고 기운이 없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이 계속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해요. 여섯 번째,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자주 느낀다. 신장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일곱 번째,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난다. 특히 2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신장 농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 이 두 질환은 신장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에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해요. 5개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장 회복 스페셜 주스 만드는 법입니다. 석류 알갱이 100g, 아보카도 반개, 녹차 1잔을 준비하세요. 석류 알갱이는 씻어서 준비하고 아보카도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 주세요. 녹차는 미리 우려서 식혀두세요. 이 재료들을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주면 완성이에요. 너무 진하시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 주스를 하루에 한 번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아요. 다음은 신장 보호 샐러드 만드는 법이에요. 아보카도 1개를 큐브 모양으로 썰고 석류 알갱이 50g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양상추를 적당히 썰어 넣고 견과류를 조금 뿌려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티스푼을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 이 샐러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면 좋아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는 걸 권장해요. 신장 건강차도 만들어 보세요. 고급 녹차 1티스푼을 80도 물에 3분간 우려내세요. 여기에 석류 알갱이 10개 정도를 넣고 5분 더 우려내면 완성이에요. 기호에 따라 꿀을 조금 넣어 주셔도 좋아요. 이 차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면 돼요. 카페인이 있으니까 오후 5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간단한 간식으로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추천해요. 통밀빵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서 드시고 위에 석류 알갱이를 토핑으로 올려주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리면 더 건강해요. 석류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오트밀 토핑으로 활용하세요. 녹차는 아이스티로 만들어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우린 물로 사용하시면 돼요. 현미밥을 지을 때 녹차로 지으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섭취 시간도 중요해요. 석류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돼요. 아보카도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 흡수도 잘 돼요. 녹차는 식후 1시간 후에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카페인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이 3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1주에서 3주 사이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부종도 가라앉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와 생활 습관, 자가진단법, 실전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위 녹차는 신장의 정화사 역할을 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해줘요. 2위 아보카도는 신장의 보호막이 되어 세포막을 복구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1위 석류는 신장의 재생제가 되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기능을 회복시켜줘요. 이 3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셔도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음식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투석을 앞두고 있던 분들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